안녕하세요. 친근한 법률 Q&A 해운대 변호사 상명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가볍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집주인이 제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배선 작업을 한다고 들어와서 그걸 만지던데 우연히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보니까 스위치 근처에 조그만 카메라가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뭘 해야 될까요? 집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 아이고, 얼마나 소름이 끼칠까요? 만약에 제 사촌 동생이나 이렇다고 생각하면은 당장에 제가 뛰어가가지고 이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카메라가 발견됐다. 그러면 일단 너무 당황스러우실 텐데 지금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너무 당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해 보시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 카메라 건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카메라를 건드는 순간 잘못돼가지고 배선이 끊긴다거나 해서 설치한 사람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카메라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두고 112에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지구대 파출소에서 경찰관 분들이 오시고 이 수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하시는 여청수사팀에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지문 감식을 통해서 누가 이 집에 침입을 해서 이 카메라를 설치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 설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선본적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사처벌도 받겠지만 집주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상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만약에 내 집을 이렇게 찍는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시면 임시숙소 지원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임시숙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불법 촬영이 있는 집에 머무르시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집에 거처를 조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형사 고소를 통해서 형사처벌까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그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재산적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손해가 갔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고, 정신적 손해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심리적으로 이런 힘든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뭐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걸 법원에 제출하시면 정신적 위자료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나갔다가 들어오셨을 때 집안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112로 전화를 하셔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찰관이 그 해당 장소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그 이후에 계속 불안하시면 현관 CCTV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보안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사내 메신저와 SNS를 통해 저와 동료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기혼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은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자,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성립합니다. 이게 만약에 불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되고요,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각각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륜 사실이 있다, 물론 그 불륜에 대한 잘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공공연히 퍼뜨리고 다니는 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SNS 등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퍼뜨리게 되면 더 가중 처벌받습니다. 만약 공무원인 경우에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입건되는 것과 동시에 수사 개시 통보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당연히 징계 책임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겨서 나르고 여기서 듣고 또 퍼나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제3자 이야기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그런 말들이 어떤 경위로 퍼져나갔는지,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내 불륜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유포 과정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대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불법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오늘 드린 예시들은 일반적인 사건이라서 그 사항의 대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변에 계신 변호사분과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사건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례가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변호사 황변이었습니다.